안녕하세요. 오늘 참키움 진로 페스티벌에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06학번 소아청소년과 오준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선배이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고자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소아청소년과 할 만한 좋은 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소아청소년과가 위기이다, 전망이 좋지 않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큰 위기가 있죠. 하지만 사실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 망하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필수과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가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못할 이유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아직은 분명 부족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도 학회에서도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고 실제로 정책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로의 젊은 의사들의 유입 촉진을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본원에서는 이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 수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과가 위기라고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출산율의 감소가 있죠. 이것 역시 제가 생각할 땐 소아청소년과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존속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차피 가라앉을 배 안에서 자리를 골라 앉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소아과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도 급감하였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보다도 이러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감소가 훨씬 더 가파르게 되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의사가 더 귀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고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의 감소율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격차가 더 극명하죠? 이러다 보니 아마 요즘 야간에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보려면 긴 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오픈런 하지 않으면 진료 자체를 볼 수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고 곧 극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게 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우려의 시각 중에는 진상보호자들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직은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진상보호자들의 심리,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진상보호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그들은 정말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큰일 난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심,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을 어디 둘 곳이 없어서 의료진에게 퍼붓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의사가 보기에는 경미한 증상이지만 응급실에 와서 왜 빨리 안 봐주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보호자에게 우선 안심하셔도 돼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엄마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엄마가 우리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잘 살펴봐 주셨고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덜 불편하게 이번 감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준다면 엄청 고분고분해지고 갑자기 라포가 확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거나 섣부른 일반화일 수 있기는 한데 오히려 성인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중에서 그릇된 신념으로 똘똘 뭉친 고집센 환자도 있을 거고 또 부양의 문제라든지 또는 유산 상속이라든지 또는 보험금 청구라든지 이런 세컨더리 개인이 있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 환자나 보호자
보호자들에서 더 그들의 심리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보호자들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과나 환자를 대면하는 의사라면 사이코패스 같은 환자들은 어디나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아청소년과만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번엔 좀 말랑말랑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고 옹알이를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무한한 행복감을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과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관리하는 과입니다. 아플 때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유아 검진, 육아상담, 예방접종 등 질병이 아닌 건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도 소아청소년과의 큰 영역입니다. 물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을 함께 해준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의사의 역할이겠지만 우리 소아청소년과는 생명의 탄생과 그 성장을 함께 하면서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과와 비교했을 때 소아청소년과는 아직은 세부분과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내과처럼 세부분과로 갈라져 나갈 거라고 추측하긴 하는데요. 아직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호흡기계도 잘 알고 위장관계도 잘 알고 내분비계, 신경계 등등등을 모두 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부 분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분야를 심도 있게 파고들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때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아청소년과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딱 2권의 홍창희 소아과 책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등 소아과에서 흔한 질환에 대해서는 과를 구별하지 않고 다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농담 삼아 말하자면 응급실에서 14살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만 아니라면 무조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부르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물론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결국 다방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 이 또한 소아청소년과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소아청소년과는 멘탈, 이모션에서부터 피지컬까지 또 건강한 환아부터 질병에 이르기까지 토탈 케어하는 과이고 이는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전학은 최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수십 년이 걸쳐서 분석해야 한다고 했던 그 염기서열 시퀀싱 작업이 이제는 대략 100만 원 정도에 2달 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 앞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이 이 유전학에 의해서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맞춤 정밀 의학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기반하여 맞춤 치료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실제로 오고 있고요. 유전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학 연구의 선봉에 바로 소아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의학유전학회의 임상유전 인증의 명단을 보시면 현재 전국에 총 7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절반이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당연하겠죠. 노령 환자에서보다는 소아연령 환자에서 유전학적인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질 테니까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여러분 유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소아청소년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냉정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우리 병원은 지방 사립대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인턴 레지던트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경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입학할 때 서울대 의대랑 건양대 의대랑 수능에서 정말 한 문제 차이였지 않습니까?
현재 의사 정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역량이 상향 평준이 되어 건양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여러분들의 실력 또는 학교나 병원의 교육 능력이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 개개인에 따라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굳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건양대학교 병원에서도 충분히 서울의 빅5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물에서 더 배우고 싶다면 전문의를 딴 후에 펠로우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서 배우면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에 올라간다면 분명 외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병원도 한국 사람이 사는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6년간 대학생활 쌓아온 그 관계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담 섞어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건양대학교 병원은 여러분들의 모교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여러분들이 전문의 따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한데 혹시 병원의 교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모교에 남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서울의 빅5에 가서 스텝으로 남고 부교수, 정교수까지 되는 것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미 그 병원 대학 출신의 소위 성골이라고 하는 대기자들이 이미 많아서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병원은 이제 신생 딱지를 떼고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병원 스텝 교수님들 중에서 본교 출신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소아청소년과는 좀 더 비율이 높아서 총 6분의 스텝 교수님들이 계시고 저 포함해서 3분이 본교 출신입니다. 내년 3월에 본교 출신 교수님이 한 분 더 오실 예정이고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본교 출신이 아직은 낮다고 볼 수 있고 아직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우리 의국의 자랑입니다.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과 우리 건양대학교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인 사정으로 2명의 전공의가 중도 포기를 하여 확보율이 좀 낮아졌고 올해 사실은 처음으로 전공의를 뽑지 였는데 그 전까지는 매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어서 전국적으로도 유례 없이 전공의들이 꽉꽉 차는 의국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의국이 좋은 의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의국이 수련받기 좋은 의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세부 분과가 구색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당연하지만은 않은 것이 제가 세브란스에서 펠로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모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교수님들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랍니다. 빅5가 아니고서도 그렇게 세부분과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느냐고 놀라죠. 예를 들면 소아경영 분과도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병원이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충남대, 성모 그리고 우리 병원밖에 없습니다. 신경분과요 충남대학교랑 우리 병원밖에 없습니다. 내분비분과 대전 지역에서 충남대학교 우리 병원에만 세부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혈액종양 분과 펠로우 과정 수련 중인 선생님이 또 오실 예정이죠. 이렇게 자꾸 지방이라고 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대학교 치고 또 국립대학교가 아닌 사립대학교 치고 이렇게까지 세부분과가 구색이 잘 갖추어진 병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국에 오시면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는 질병의 초기 진단부터 최종 치료까지 1차 진료 영역에서부터 세부 분과 영역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서울의 빅5 병원에 가면 수련을 받게 됐을 때 희귀한 질환, 어려운 질환의 엔드 컨텐츠까지 경험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환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1차 의료의 영역에서 진료를 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병원은 이 지역사회의 중견 대학병원으로서 가벼운 감기 환자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심화된 질환까지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수련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제 투약 프로토콜만 실컷 배운다고 해도 그 항암 하나가 처음에 어떤 증상이었고 어떻게 진단되었는지를 잘 모른다면 오히려 반쪽짜리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감기 환자들 중에 소아암 환자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배우려면 오히려 우리 건양대학교 병원이 더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국은 단언컨대 전공의들을 허드렛 일을 해주는 일꾼으로 보지 않고 피교육 대상자로 봅니다. 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개인적인 카톡 내용이지만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가신 다른 한 교수님과 지난 추계 학회 때 나눈 카톡입니다. 보시면 사실은 전공의들이 이미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조건을 다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경험 시켜주려고 구연 발표 준비했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멋지게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텝으로서 우리 전공의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언컨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국의 모든 교수님들이 같은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의국의 제일 장점이죠. 또한 전공의 수련 과정 종료 후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세부분과 수련, 즉 펠로우 과정을 적극 추천하고 의국 차원에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레인지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병원의 특성상 전공의 시절 1차 의료 영역에서부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또 서울의 3차 대형 병원에서 엔드 컨텐츠까지 경험을 하고 세부분과 전문의를 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의국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서울에서 펠로우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교 교원으로 스텝으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진심으로 우리 의국을 사랑하고 또 제가 서울에서 배우고 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의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의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프렌들리한 분위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어렵네요. 우리 전공의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전공의들이 화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특히 마지막 사진은 자세히 보시면 자정을 조금 넘긴 시점인데요. 한가롭게 의국에서 전공의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때 중환자, 아마도 스테이투스 에필렙티쿠스 환자가 온다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여기 원악마을 4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결혼도 아직 안 했고요. 중환자가 온다고 하면 전공의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이렇게 꼬박꼬박 나가서 함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국은 딱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다가도 틈틈이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또 전공의와 교수가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의국입니다. 요약하자면 전도 유망한 종목이 하한가를 보일 때 현명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오세요.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오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